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코로나19 관련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경을 철저히 봉쇄했던 북한인데 이미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추측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일단 추측 보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죠. 네. 사회주의 통제국가의 성격상 특히 전염병, 감염병의 발생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지린성과 라오닝성 등에서 100여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북중 간의 밀무역과 수많은 차량과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듯이 북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을 것이다. 다만 이제 감염 장비, 즉 감염을 확진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확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측을 통해서 삼각으로 이제 전화 연락을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을 갔다 온 관리가 자가격리 규정을 무시하고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군법에 따라 다스리라는 지시에 의해서 총사령을 당했다라는 뭐 유언비어가 돌 정도로 상당히 북한이 예민하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전염병 관리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이제 1월 28일 날 북한이 이제 비상 방역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는 보건상 우리로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으로 전국에 이제 3만여 명의 보건 인력들이 총력 대응에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자가격리 그다음에 차단입니다. 네. 즉 우리처럼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 간 또 도 간 또 군 간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요. 네. 뭐 손 씻기 그다음에 열이 있으면 철저하게 자가격리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탈북자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통해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열이 있어서 우리가 뭐 보름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북한은 또 최근에 그걸 한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또 장마당에 나와서 과연 자가격리 이런 방침이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실험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알렉산드라 마체고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평양에 근무하는 러시아 대사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는 이제 북한 측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대변하는 거죠. 즉 미국이 이제 올해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외교 라인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대응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전략 무기가 그럼 뭐냐에 관해서 뭐 새로운 또 핵실험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신형 발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장 이게 뭐 임박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미국의 대응을 보면서 미국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이 지난 1월 말 지난 12월 달에 얘기했던 전원회의 결정문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 무기의 시범을 구체화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로나 사태로 자명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광명성절을 맞아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광명성절은 이제 우리 남측 시청자들한테는 새롭죠. 2월 16일 자기 부친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생일을 광명성절이라고 합니다. 4월 15일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 절은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은 이제 태양절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이제 1월 달에 코로나19가 나온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거의 중단했죠. 그런데 22일 만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이제 금수산 궁전을 이제 참배함으로써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 수행 인력이 굉장히 화면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민한 반응 때문에 아주 최용해를 비롯해서 최소의 측근들만 동행하고 금수산 궁전을 참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행보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또 활발히 행보를 할지 아니면 다시 잠행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북한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에 좀 영입이 돼서 큰 이슈였는데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탈북자들은 북한이 싫어서 남측에 왔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보수 통합 혁신 신당이라는 이제 새로운 보수당 쪽으로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영입되면서 뉴스가 됐습니다. 네. 이제 태영호 주 영국 주재 공사하고 지성호 씨라고 그래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등장했던 이 약간 장애를 가진 이제 탈북자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아직 태영호 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비난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 아마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요. 지성호 씨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열차의 물자를 탈취한 이제 도적이다,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등을 통해서 본인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까지 이제 두 사람들의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북한에서 아무래도 예민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국내 소식은 잠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미국과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대선 전까지는 정상회담이 없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2월 4일 날 연두교서죠. 올해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이 올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임기를 마지막 해에. 여기서 이제 뭐 본인이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유례가 없이 잘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아주 뭐 본인이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를 선전하고 과장하고 자랑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문제보다는 미국 국내 문제에 치중했고요. 특히 국제 문제 중에서 이제 작년까지 세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도 없었죠. 이미 이제 1월에 CNN과 인터뷰에서 올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리스크가 있죠. 위험성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보다는 선거에 이제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네. 평양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좀 초조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이번에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방한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 방한 일정엔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죠? 일단 지난 2월 15일 날 미윤현에서 국제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서 상반기에 방한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라는 했습니다. 네. 당초 일본은 예정대로 방한을 상반기 하는데 한국의 3, 4월 방한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제 있었습니다. 의구심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윤현 국제안보회의에서 양측이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정대로 이제 방한을 한다. 다만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중국의 국내 사정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날짜를 잡는 데는 시간이 아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주변 국가의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기조를 좀 취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국익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과는 지금 방위비 협상 때문에 각종 압박이 있고 또 최근에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해서 한미 간에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고요. 중국과는 일단 시 주석의 방안을 통해서 그동안의 한한령, 즉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관광객 제한 등 무역 거래가 조금 한시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시 주석의 방안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요. 네. 일본과는 여전히 이제 과거사 문제와 또 수출 제한 금지 조치, 또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연기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제 정세는 잠시만 또 소홀해도 금방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국내적인 이슈를 다루면서 동시에 해외 동향에도 저희가 특히 주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꼼꼼하게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